내일을 여는 역사 역적 시즌 2 이제 오늘 이제 2부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방학지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 옆자리에 김광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3화인데 아직까지도 이 시그널을 그렇게 버벅거리셔가지고 큰일 났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네? 제가 방송 체질이 아닌가 봐요. 그러다 사회권이 저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그널을 녹음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오늘 오 의원님,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가 어떤 건가요? 오늘 이야기요. 올해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한 4달 전쯤에 많은 분들이 다 인터넷에 검색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만한 어떤 이야기거든요. 예. 지난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그 임청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식민지 시기에 말 그대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보여줬던 그 상징의 공간 임청각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이 당시에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증명을 했지만 이후의 한국사의 모습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그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공간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저희들도 좀 나눠보고 또 중요한 손님들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의원님 임청각에 대해서 혹시 준비해 오신 게 있나요? 임청각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으로 다들 좀 보셨을 것 같고 또 이상용 선생의 집이다. 그렇죠. 엄청 큰 집이다. 이렇게까지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현존하는 살림집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집이고 한 500년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안동에 있는 고성 이씨의 종택입니다. 1519년도에 임청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건물이 이제 건립이 됐는데 내년이면 500년이 되는 그렇죠. 건물이네요. 정확하게 딱 500년이 된 거죠. 현재 보물 제182호로 지정되어 있고 역사적인 공간이고 또 오래된 고택이다 보니까 이 집의 현판 쓰면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 떠오르시는 분? 추사 김정희요. 추사 김정희.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윗대 또 안동이니까 생각해 보자면 떠오르시는 인물? 퇴계 선생. 예, 그렇죠. 퇴계 이황 선생께서 친필로 임청각이라고 하는 현판을 써주셨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독립운동의 산실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곳의 집주인이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을 비롯해서 선생님의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독립운동가 9명을 3대에 걸쳐서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독립운동가 분들이 그렇듯이 만주로 넘어가고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 다 고향의 집들을 팔지 않습니까? 1911년도에 전 재산을 처분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이제 마련해서 만주 망명길로 이제 가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독립운동 기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경학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또 우리도 군대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소장님 실장님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 육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직도 국방부가 잘 인정하지 않고 국군의 날 아직도 바꾸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도 국민들이 조금 더 관심 가져주면 좋겠고요. 여튼 이상용 선생 하면 대부분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이라고 하는 직함으로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 국무령, 뭐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럴 정도로 우리에게는 아주 대표적인 김구주석과 비슷한 느낌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의 원자택이었죠. 그 제가 그러면 조금 추가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보통 이제 국무령, 이상용 하면 이상용 사람 이름이겠는데 국무령은 뭔가? 국무총리 플러스 대통령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임시정부가 이제 1919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초대 대통령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24년도에 탄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2017년도에 탄핵을 당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먼저 탄핵당한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거든요. 그때도 참 어떻게 보면 민주적이었네요.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절차라고 하는 걸 5년 만에 탄핵을 했으니까 상당히 그 대한민국보다는 그 임시정부가
좀 깨어 있었다라고 예, 봐야 되겠죠. 그러게요. 예, 예.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습니까? 24년도에 다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쫓겨가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어서 박은식 대통령이 그 2대 대통령 자리를 물려받으세요. 짧게 물려받으시고 이미 돌아가시죠. 예, 그 병사하시는 바람에 그런 다음에 임시정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야, 하도 이제 대통령병 환자 아닙니까 이승만이 밖에 나가서 명함을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도 굳이 프레지던트를 대통령으로 해가지고 명함 뿌리고 다녀가지고 임시정부에서 이분에게 몇 번 경고도 하지만 뭐 결국 듣지도 않죠. 결과적으로 이제 탄핵까지 자초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임시정부 분들이 대통령이라고 한 지위에 대해서 되게 회의를 가져요. 자꾸 이제 대통령병 환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아예 그 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 이름을 바꿉니다. 바로 바꾸는 것이 바로 국무령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국무령의 초대 국무령이 바로 이상용 선생님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용 선생님은 임시정부로 따지면은 첫 번째인 이승만, 두 번째인 박은식에 의해서 세 번째 3대 대통령 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인데 그 지도자의 명칭을 이제 국무령으로 바꾼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걸 누가 추천하느냐. 아주 되게 유명한 독립운동가 분이 이상용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아, 이분이야말로 우리 그 탄핵시키면 어지럽잖아요, 임시정부가. 그렇죠. 어지러운 과정에서 좀 이것을 수습할 어른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주에 있는 그 어른이 계신데 바로 이 석주 이상용 선생님인 거예요. 추천한 부분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과 함께 추천을 하거든요. 안창호 선생님께서 25년 1월 달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임시정부에 이승만의 후임으로는 인자하고 덕이 있는 석주 이상용 같은 일을 추대해야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이 그걸 흔쾌히 받아들여서 이제 석주 선생이 만주에서 만주 생활을 정리하시고 이제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 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본인이 원하지 않은 독배를 마신 그런 격이 되신 거죠. 독립운동가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그 자체로도 저희가 참 숭고한 정신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도 가장 좀 덕 있고 대표로 삼을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어느 집안이나 회사나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분란이 있으면 그 분란을 조정하는 조정자는 좀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고 일단 덕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아량이 좀 넓어야 되는 분인데 그분으로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임시정부 분들이 바로 석주 선생을 모셔왔다. 이렇게 좀 저희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그 안동하면 주로 이제 하회마을을 많이 떠올리긴 하는데 뭐 요즘은 관광지처럼 이제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회마을하고 좀 더불어서 꼭 가야 될 곳 중에 하나가 내암마을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암마을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안동을 하회마을만 안다면 안동의 절반만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안동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머지 절반은 무엇이냐? 안동은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현재 13,000명 정도가 독립운동가가 서원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그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것은 경북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배출한 것이 바로 안동이거든요.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마을이 바로 내암마을이에요. 이 내암마을에서만 독립운동가가 25명. 무슨 개천 앞에 있는 마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자로 하면 천전, 내천자에 앞전자 해가지고 천전이라고 지금 천전리라고 한자로 되어 있는데 내 앞에 있는 거죠. 그 내암마을 출신인데 바로 이 이상용 선생님이 이 내암마을 출신이신 거죠. 요즘은 내압이 아니라 철도길 뒷마을 뭐 이렇게 돼버릴 것 같은데. 그 이제 이 내암마을하고 그 종택인 임천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이상용 선생님 이 집안이 그 내암마을, 그다음에 임천각, 그다음에 이 내암마을에 또 백화 김대략이라고 하는 이 집안들이 쉽게 말하면 1911년도에 1월 달에 망명을 하죠. 근데 그 아시지만 이제 우당 육형제가 이제 만주로 망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든 학교가 바로 신흥모관학교.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이제 우당 이회영에 대해서는 많이 알죠. 그렇죠. 신흥모관학교 하면 이회영 이렇게 이제 떠올릴 수 있는데 신흥모관학교는 크게 보면은 양대 주주가 있습니다. 서울의 주주로 본다면은 바로 이제 우당 이회영 집안인 거고 안동으로 보면 바로 이 이상용 집안. 또 만만치 않죠. 그래서 양대 지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안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되게 보수적이고 그렇죠. 지금 유풍, 그러니까 유학의 센 동네 아닙니까?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이상용 집안은 일찍이 노예 해방이랄까 노비 해방을 시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학계에서는 혁신유림이다. 유림이긴 유림인데 되게 혁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자식 집안의 노비들을 해방시켜서 같이 독립운동의 대열의 동지로 만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간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실장 그러면 현재의 임청각이 좀 어떤 모습이고 또 이 안에서의 역사 적폐 청산은 좀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우리가 특별한 손님을 한 분 좀 모시고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청각의 집주인이시죠, 우리 이학년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요 근래의 상황, 그 중에서도 아마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임청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더 크게 알려진 것 같은데, 뭐 간단한 질문으로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이후에 좀 그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졌습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북에서 광복절을 겪었는데 경북 광복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문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행사 중에 지금 저 대통령이 임청각 얘기를 한참 하고 있다. 이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얘기한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오후에 집에 있는데 사람이 꼬역꼬역 들어오길래 뭐 왜 이렇게 갑자기 모이는지 들어온 사람인데 물어보니까 오늘 경축사 보고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축사를 봤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사실 우리 신흥무관학교를 뭐 저 장설을 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일반인들이 신흥무관학교가 잘 모르고 이제 참 밀정이라 하는 그 영화를 조금 본 사람은 긴가민가 약간 기억을 나다가 그 신흥무관학교를 만든 사람이 안동 사람이라 하는 걸 알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대통령 되시고 나서 이제 경축사에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한 1년 전쯤에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도 보시고 아마 그때 만나셨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5시간을 점심까지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같이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원 시절이니까 얘기하고 편하고 또 옆에서 막는 사람이 없었고 이러니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거의 다 문제되는 얘기는 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파악을 하고 가서 이제 참았다가 당선이 되고 경축사로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저도 그 경축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경축사를 생방송을 못 보고 인터넷으로 나중에 전문을 봤는데 인터넷에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임청각이 되더라고요. 임청각이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대통령께서 경축사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임청각을 저는 옛날에 좀 자주 가봤는데 거기서 잠도 자보고 했는데 요즘은 되게 잠자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여기 예약이 밀려 있어가지고요. 요즘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사실 나는 그 임청각에서 나지도 않았고 어릴 때 참 내가 이제 과원에 있던 사람인데 과원에서 그 이제 객지로 빙빙 돌아다녀가지고 집에 못 있다가 나중에 그건 이제 문제점이 자꾸 발생을 해가지고 내가 혼자 내려가가지고 14년째 혼자 내려가고 거기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래 있다 보니까 이제 집에다가 과거에는 승용차 한 대밖에 못 들어왔는데 요새는 뭐 시군하고 뭐 도하고 뭐 문화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승용차도 한 20여 대가 주차할 수 있고 그 조금 많이 이제 발전이 했죠 그때보다가. 버스도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버스도 이제 한 2대. 우리 실장님이 아까 숙박시설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럼 약간 관광지처럼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뒷산에는 우거진 그 산으로 다 막혀 있고 앞으로는 마당으로다가 중앙선 철로가 지나가지고 앞을 막아보니까 일반인들은 바깥에 앞에서 낙동강 쪽에서 보면 집에 뒤에 있는 걸 잘 몰라요. 안 보입니다. 그냥 쑥쑥 지나가 버리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게 되는 거는 그 과정을 한 20페이지 흑백으로다가 재판하는 과정을 써놨더니 그게 몇만 매를 가지고 이제 다 나눠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다 듣고 이런 수가 있었구나. 이건 참말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일부러 방문을 했는 거예요. 그래 파악을 하고 갔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하는 과정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사실 저 아직 못 가봤거든요. 못 가봤는데 그 말씀하셨던 인터넷 검색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올릴 때 동참한 1인으로서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99칸 집으로 아주 큰 집인데 일제가 그걸 반으로 철길을 넣고 갈랐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큰 집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계속 재판 중에 있어서 참 오랜 기간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그것이 석조 선생이 1911년도에다가 그 만주로 망명을 했는데 예. 사실은 망명하기 전에 보면 벌써 의병을 했어요. 네. 의병을 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것만 말하면 1907년도에다가 가해산 의병에다가 15,000냥을 들였거든요. 희사한 예. 거죠. 예. 또 투자해가지고 결국 거죠. 또 돈만 날리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 후에 와가지고 만주로 올라가면서 또 만주로 가가지고 13년도면 그 만주로 망명한 지 2년 됐을 때 네. 그때 신흥학교 만들고 이거 만들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파는데 와가지고 집까지 갔다. 네. 매매 문서가 있더라고요.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은 안 주고 문중에서 팔아봐야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냐. 돈 안 주니까 아들 보내가 아들이고 매매 계약서 만들어가지고 돈 가져가 버렸는 거예요. 가지고 나중에 이제 위토를 팔아가지고 물렸죠. 물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문중 사람들로 볼 때는 임청각을 지켜야 되니까. 예. 임청각을 지켜야 되니까. 그 이제 우리가 물렸으니까 종각이 아니고 우리 거다. 예. 물려도 자기 주머니에서 낸 돈 가지고 물린 게 아니고 종종 토지를 팔아가지고 물리니까 그 말하고는 좀 관계가 안 되죠. 그러면서도 또 계속 일제시대가 계속이 되니까 또 팔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물려놓으면 또 팔 거 아니냐. 네. 이래서 등기를 해놓자. 예. 이러면서 등기에 이제 뒷산이 있고 대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만 딱 빼가지고 네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예. 등기를 해놨는데 그래 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이름 빌려준 거니까 그 사람 그냥 돋보고 그냥 다 죽은 지가 한번 오래돼 버리고 예.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또 독립운동하다 우리 제일 110까지 다 돌아가서 버렸으니까 그 사실을 모르고 이래 나오다 보니까 보면 2000년까지 됐는 거예요. 다 정리하려고 내가 퇴직을 해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정작 종가의 종손들 자손들은 아무 연고도 없고 나중에 이름 빌려준 네 사람만이 건물에 대한 지분이 막 내려간대. 몇십만 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은 또 그 재판이 어려운 게, 일본 친일파 재산은 맡으려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변호사들이. 예. 독립운동가 재판, 더군다나 임청각 같은 재판은 안 맡으려고 그래. 왜냐면 피고하고 원고하고 합해가지고 한 80명이 가까이 되는데, 인원 많고, 일거리 많고 이런데 돈은 안 되고 돈은 수입은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피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맡으려고 그러는 걸 이제 정식 이제 변호사를 어디로 했냐면 법대 나온 변호사 아니고 공대 나온 변호사. 예. 그러면 현재 최종적으로는 등기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네 분의 자식들 판결문을 딱 받아놨고 예. 판결문은 이제 이 재산은 석조 선생이 망명할 때까지 석조 선생이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가지고 32년도 돌아가시니 그 아랫대로 내려오고 10년 있다 또 그 아랫대가 돌아가시니까 그 밑으로 와가지고 손자로부터 해가지고 유족인데 돌아왔다. 이런 판결문 받아놓은 거예요. 예. 네, 판결문은 이제 제대로 우리 그 이학년 선생님께서 수십 년 동안 그야말로 쓰셨는데 어디다가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임청각을 본 주인에게 되돌려 놓겠다. 올바른 자리에 되돌려 놓겠다. 판결문만 받아놨. 예, 그래서 판결문 받았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행정부나 이런 데서 또 이제 후속 조치가 없는데. 근데 판결문을 받아놓고도 어려운 게 우리나라 법에 판결문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등기법이 또 있어가지고 거기 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길래 이건 우리는 할 만치 했다. 이러고 소유권 문제야 문중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갈등 관계는 해결하면 될 문제인 것 같고 다만 사실 이 정도의 공간이면
국가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이곳을 좀 선양하고 관련해서 보존하고 또 어떻게 많은 시민들이 알릴 수 있는 일들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은 좀 진행이 됐었습니까? 그동안? 그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그 설명에 자손들은 뭐 과원에 가고 이런데 그걸 뒤집어 이래 보면 그게 함축된 뜻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모든 종가에나 모든 그 장손들이 보면 1961년도까지는 장자 단독 상속 시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할 때 장자가 독립운동 해가지고 돈을 다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만금을 내놓고 뭐 이래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지손들은 정손이 돈을 다 쓰니까 이제 문정재산이 다 날아가는 이런 경우가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반대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독립운동 못하게 해야 그래도 옛날 것이 기득권이 그 상실 안 되는데 그런데 석조 선생님 보면 상당히 근데 뭐 국가에 대한 적극적이니까 뭐 아들 손자까지 전부 다 막 갖다 독립운동한테 강하게 밀어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해방 후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유족들이 죄인이 되본 거야. 문중에서 가문 망친 자손이 되고 너 때문에 너 조상 때문에 이거 다 버렸다. 요새는 보면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서 완전히 그만 재산 장악해 본 거지. 근데 그래도 독립유공자 분 중에 석주 이상용 선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꼭 대표적으로 국가가 선양하고 손꼽힐 수 있을 만한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의 공간이었던 이제 임청각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좀 어떤 일을 해왔었나요? 거의 방치했다고 지금까지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홀대를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그 현대사를 이래 보면 우리나라 지금까지 정권이 사실상은 나는 친일 정권이라고 보는데 그 왜 그러나 하면 일제시대에 돈 받고 벼슬 받은 사람을 해방 후에 나라 팔아면 그 돈 그걸로 땅을 샀는데 그거는 뺏어야 되는 아니냐. 조상인데 물려받은 건 봐줘도 좋은데 나라 팔아먹고 벼슬 받고 돈 받은 거 그걸로 땅 사놓은 거는 뺏은 게 마땅한데 안 뺏었고 인정해줬고 그 다음에 오히려 보호해줬어. 뭐 공소시효 뭐 어쩌고 해가지고 보호해줬는데 오히려 석조 선생 경우는 나라를 위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거는 당연히 국가에서 앞장을 서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방관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오는 그 과정이 보면 또 김구 선생 죽인 사람 보면 참 거의 다 천수를 누리도록 벌 안 받고 잘 살았거든. 그거는 우리나라 독립국가라고 보기에는 많이 미흡하지요. 이 공간과 관련해서 국가가 좀 어떤 것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세요? 국가는 말이죠. 국가는 국가 보호는 자손들 없는 사람 많아요. 없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 가지고 해야지. 자손이하고 유한한 건데 자손 죽었다고 해가지고 안 죽은 이사 자손이고 뭐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현충 사업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자손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필요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오는 국민에게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현충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우리 고성희 씨, 문중에 제가 자손이니까 그걸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선양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알아서 이런 것들 소유권 문제도 좀 정리해주고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동안에 뭐 그것도 안 됐었고 그 다음에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은 철도길이 이렇게 앞에 일제가 철도를 놨잖아요. 그것도 철도를 그냥 놓은 게 아니라 그 터널 3개까지 뚫어가면서 굳이 그렇게 돌아가지고 임청각을 훼손하려고 철도를 놨는데 그것도 임청각 얘기하면은 가장 크게 이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정부가. 그 다음에 이 철도길을 빨리
일제 잔재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계속 안 됐던 것인데 그것도 안 되고 좀 예. 따지면 서훈 문제도 그런데 예. 서훈이 1962년도 해가지고 그 서훈하는 거 보면 서훈을 연구를 해가지고 서훈을 해야 되는데 그냥 1억만 빼가지고 서훈하는데 심사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1기 서훈할 때 심사위원은 각부 차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학계 그래가지고 뭐 소설가 몇 사람, 그 다음에 역사학계 저기 교수 3사람, 교수 3사람인데 나중에 그렇지만 인명사전에 올라가 있는 교수 2사람, 한 사람은 조교급 때는 29살 때는 교수 1사람. 예. 그러니까 2사람이 볼 때는 하나는 조교가 제법밖에 안 보는 이런 사람. 그 사람들이 했는데 등급도 그냥 3등급으로 떡 놓으니까 석조 선생이 손자하고 동생하고 조카하고 같은 등급이 딱 냈는데 그거는 아마 현대사 조금만 아는 사람이야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됐다. 예. 석주 이상현 선생님이 우리를 보면 대통령급인데 임시정부에 수반하신 분인데 이분이 총 5등급 중에 3등급이에요. 62년도에 이승만 정권 직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그 이후에 많은 그 공언이라든지 공적 사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원 문제가 나중엔 지금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학계에서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아니 예를 들면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분 같은 경우는 납북됐다거나 하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용 선생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생각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급인데 굳이 격을 낮춰야 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는 그 고민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고민이 하시는 없었다? 거죠. 예, 고민이 정말 없었고 있는 이점 몇 개만 뽑아가지고 하다 보니 3급으로 지금 되어 있는 이런 요새는 딱 신청해야지 하면 공훈록이 바로 딱 나와요. 그해 바로. 그런데 63년에 처음에 한 사람은 공훈록 언제 나왔느냐? 25년 후에 나왔어. 그저 88년도에 나왔거든. 근데 그때까지도 안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보훈처에 있던 이선우라고 그 사람이 공훈록을 막 그 전에 걸 다 새로 만들었네. 네. 그러면 저희가 어쨌거나 우리 석조 선생님 가문에 대해서 또 임천각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입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려면 이상용 선생 집안과 임천각 그다음에 이런 많은 분들의 희생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꼭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2010년도에 그 출간한 이 책이 있습니다. 재출간한 책인데요. 이 책 제목이 허언 여사, 바로 우리 이항영 선생님의 어머님이시거든요. 좀 닮으셨죠? 예, 어머님이 쓰신 허언 여사가 쓰신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독립운동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인데요. 특히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보통 독립운동의 이야기가 남성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의 입장에서 그 독립운동한 뒷바라지 이야기들을 그러면 허언 여사는 말 그대로 뒷바라지한 이야기가 중심인가요? 아니면 허언 여사도 여성이지만 독립운동가로 어떻게 서원을 받으셨습니까? 서원은 못 받으셨죠, 당연히.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조금 더 가지는 방향으로 아마 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아마 금년 새해에는 여러 여자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감이 드는데 사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석조 선생님 보면 1907년에다가 만냥을 썼단 말이에요. 만냥을 썼으면 아이고 부인이 시집 올 때 가전돈도 있고 전부 다 이런 그러면 그걸 쓰면 그게 공동재산인데. 그죠. 법적으로도 다 50대 50의 공동재산인데 같이 썼다. 그러면 부인도 적극적으로 그러면 동의는 했을 거예요. 같이 쓰자고 동의를 했는데 그냥 그리고 이제 어머니 같은 허운 그 여사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하는 분들은 며칠 독립운동 또 몇 달 감옥살이 또 뭐 이런 걸로 가능한데 아침에 새벽부터 자가지고 밤에 잠잘 때 꺼지가 독립운동. 그러면 나가지고 자녀 키우고 양육하는 것까지 또 독립운동. 그러면 가가지고 그 남자들은 선비 그 부인들이라고 하는 건
집안에서는 글 쓰는 거밖에는 모르고 뭐 글 잘 쓰고 뭐 예. 그런 건 잘하겠지만 생계와 생활을 다 감당해야 되는 뭐 아무 도움이 분이시니까 안 책임져야 되거든요. 되니까. 네. 예. 거의 뭐 저 농사지어 가지고 밥 먹고 어디 나물 캐고 하는 것까지도 전부 예. 다를 뭐 보면 뭐 양복에 뭐 저기 뭐 다는 거, 더군다나 신흥보관학교 옷 지어주는 거 뭐 이 전부 다를 예, 잠잘 맞습니다. 틈도 없이도 예.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국가 보훈이라고 하는 게 더 다양한 시선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기왕에 책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네. 저도 그 기억나는 게 연구소에서 다양한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의 이야기들 네, 네. 나온 책들이 있던데 뭐 네. 몇 가지 좀 기왕에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그 일제시대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눈으로 독립운동사를 기록한 그 대표적인 책 3개가 있거든요. 예. 이 허은여사님 회고록을 포함해서 정정화 여사의 그 장강일기, 그다음에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사모님이신 이은숙 여사의 서간도 시종기. 이 책은 세 권의 책은 꼭 반드시 읽으시고요. 세 권 다 연구소에서 출간한 책인가요? 이것만 그렇고 앞에 두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허은 여사 회고록을 저희가 2010년에 내면서 여성 독립운동의 기록을 좀 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지보경 여사라고 그 광복군 총사령관인 지청천 장군의 이제 친따님이시죠. 그분도 역시 여성 광복군이신데 그 지보경 여사 회고록을 제가 작년에 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리즈로서 여성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담으려고 예. 합니다. 네. 앞서 그 독립운동가의 아내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냥 짧게 그 어머님에 대한 기억 중에 가장 떠오르는 거 있으시면 하나만 좀 알려주시죠. 어머니는 원래 500년단에 이제 퇴계학동에서 한 번도 걸리지 않고 학문을 하는 집인데 해방에 딱 돼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전부 다 못 가고 전부 다 산산이 흩어졌다. 그리고 내가 어릴 때 배가 고파가지고 밥 한 번 시큰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더니 그게 못을 박혀가지고 어디다가 가지고 쓰는데 그 얘기를 또 딱 써버렸어. 네. 써버려가지고 나중에 수십 년 후에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게 얼마나 서운하고 예. 괴스러운지 지금도 그 얘기 그 생각하면 아주 미안하고 그래. 예. 네. 허은 여사님은 우리 유명한 그 이육사 시인, 예. 이육사 시인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좀 자랑 좀 하시죠 잠깐. 네. 그 이육사 시인 이육사의 어머니가 그 허은 여사의 고모니까 고종 사촌이 되고 네. 이육사는 외사촌이 되고. 네. 그리고 허은 여사 스스로도 그 왕산 허위 선생, 예. 이 서대문 형무소 옥사하신 순국하신 1호죠. 일제에 의해서 교성당하셨는데 그 왕산 허위 선생 집안의 분이시기 때문에 대단한 명문가 집안이십니다. 예, 왕산 허위 집안이시니까 두 독립운동의 명문가 집안이 이제 만나셔서 독립운동 하셨고 거기서 이제 이학년 선생님 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삼시세끼 밥 한 끼가 정말 그리웠던 간절했던 그런 시절을 오랫동안 보내셨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인사 나눌까요? 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소홀한데 정말로 역사만 바로 세워놓으면 거의 다 해결 다 돼요. 예. 거의 다 해결되고 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참 멀리 후위를 생각해야 되는데 갑자기 뭔가 갖다 저기 결정을 해가지고 그 뭐 통쾌할란지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보냐 하는 거 그걸 전혀 그 의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도 기본 양심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요새는 기본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괜찮은데 통째로 거의 다 빠진 거 아니냐 이래 놓으니까 도덕이 상실되는 게 해방 전에 상실된 게 아니고 해방 후에 다 없어져 버렸어. 예. 남북한 6.25 후에 내 도덕이 다 떨어져 버렸지. 그 전에 일제 때는 도덕이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는 남북 통일 관계도 도덕이라든가 이거부터 먼저지 그냥 통일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독재 정권에 물러가고 도덕만 세우면 남북 통일은 자절로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일들 저희도 연구소와 함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들어보지만 독립유공자분들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냥 말로만 얘기하듯이 독립유공자의 자손들은 3대가 망하고 친일파 자손들은 3대가 흥한다. 그냥 우리가 이걸 뭐 농담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그냥 쉽게 말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들에게는 정말 모든 걸 건 삶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지켜야 될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저도 더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대통령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말로 정의를 외치는 게 아니라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정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 하신 게 기억나는데, 역사 청산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구호로서의 일을 벗어나서 우리 눈앞에서 잘못이 바뀌어 나가고 좋은 일로 정상화되는 모습들을 연구소와 함께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그 날 좀 풀리면 임청각에 꼭 한번 예. 방문하시고 1박 하십시오. 1박. 이 방송에서 같이 뭐 1박 2일로 떠나는 역사기행 같은 거 이렇게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예. 예, 한번 날이 풀리면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이항 선생님의 그 아버지시죠? 역시 독립운동가십니다. 이병헌 선생님의 그 아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그 가훈이 생각나는데요. 그 관대, 공평, 정직 이 6글자를 평생 삶 속에서 새겨라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6글자는 이 이학년 선생님이나 고성 이씨 집안만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 국가 모든 사회가 가슴 속에 새겨야 될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마쳤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